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YM 고전 읽기에서 하고 있는 3, 4학년들 친구의 30분 낭독 읽기 수업을 왜 하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실 더 어릴 때도 괜찮은데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굳이 낭독식, 책을 읽어가면서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읽는 그런 낭독식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독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30분 동안 학생들이 한쪽씩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독서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독서법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읽는 독서법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완성된 온전한 문장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어왔어요 라고 하면 이미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텍스트를 읽는 경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과서 읽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완성되어서 주어와 서술어와 부사와 관형어가 잘 조화되어서 완성된 문장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팝업돼서 튀어나오는 어떤 단어나 표현들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된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온전히 갖추고 있고 누구누구가로 시작을 해서 무엇무엇입니다, 무엇이에요 라고 끝나야 하죠. 그런 온전하게 구성을 갖춘 완전한 문장을 어린아이들이 의외로 구사하기 어려워합니다. 말을 할 때는 물론이고요, 글을 쓸 때도요. 사실 둘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 글로도 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게 하면 그게 일상적이지 않은 질문인 경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고민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뭐 하는데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라는 식으로 문장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나가려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끝을 그냥 흐려버리죠. 말끝을 흐려버리거나 말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얘가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끝내는 방법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친구들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어는 저 위에, 예를 들면 뭐 톰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라고 시작을 해놓고 그 뒤에 뭐뭐 했는데 뭐뭐 하고 뭐뭐 하다가 뭐뭐 했지만 이러고 말이 콧말을 찍으면서 계속 이어져요. 그 이유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고 볼 수 있다, 뭐뭐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매듭 짓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소리 내어서 그 문장을 읽다 보면 자기가 그거를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 수 있지만 내가 온전한 문장들을 계속해서 사례를 정립하고 있는 것, 이 사례 정립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방식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미술을 한다고 치거나 악기를 다룬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뭘 듣고 뭘 봐야 되느냐, 잘 그린 그림, 잘 짜인 노래, 잘 연주된 곡을 듣고 봐야 자기가 그걸 흉내낼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그런데 글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잘 짜인 문장들을 계속 소리내서 읽어봐야, 자기의 눈으로 봐야 그 문장을 자기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쓰기 어려워해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고 막 그러다가 억지로 이렇게 문장을 맺었어요. 언뜻 보기에 문장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주술 호응을 갖추지 못하거나 뭔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막상 쓸 때는 아이들이 모르죠. 그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이가 쉽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너가 쓴 그 문장을 소리내어서 한번 다시 읽어봐. 그러면 소리내어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딱 멈춥니다. 그 멈추는 지점이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그 많은 온전하고 완성된 문장들하고 뭔가 배열이 다르거나 뭔가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학생도 쉽게 알아챕니다. 멈칫해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틀렸어요 정도를 쉽게 알아챕니다.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거는 선생님의 몫일 수 있지만 어디가 틀렸는지를 발견하는 거는 학생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인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국어를 배울까요? 한국어를 그렇게까지 온전한 문장을 꼭 소리내서 읽어야 그 말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의외로 되게 쉽게 해결되는 답변인데요,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영어 학원에 우리 애를 보냈더니 그 영어 학원에서 소리내어서 완성된 문장을 여러 번 읽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해요. 그 교수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적 있나요? 없죠? 아, 그렇군요. 역시 영어를 배우려면 완성된 좋은 문장을 아이들이 소리내서 여러 번 읽게 해야죠 라고 다 생각을 해요. 언어를 공부할 땐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영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배우든 한국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배우든 어떤 나라 말을 배우든 완성된 온전한 문장을, 잘 짜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봐야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사실 가장 큰 기대 효과고요. 그 외에도 요거보단 덜 중요하지만 소리 내어서 낭독해서 책을 읽는 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30분 수업을 하는데 30분 수업이 짧다고 보면 짧지만 여러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아이들에게는 조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눈으로만 책을 읽게 되면 10분도 못 가서 아마 집중력이 흐트러질 거예요. 근데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그 부분을 읽을 때만큼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읽도록 해요. 저희 학원에서는 조사 하나도 후로 못 넘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도 먹었다, 밥은 먹었다, 이렇게 글자 하나로, 조사 하나로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밥도 먹었다, 밥 먹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조사들을 하나하나 다 읽게 해서, 뭐 좀 어려운 표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공부 꽤나 하는 학생이었다. 그럼 그 꽤나를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정도로 바꿀 수 있는데, 그 꽤나가 갖는 그 미묘한 조롱이나 비아냥의 뉘앙스를 알려면 그 꽤나라는 단어까지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낭독식 수업은 기본적으로 집중력도 유지시켜주지만, 집중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는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 발음이 제대로 안 잡히면요, 운 좋으면 중고등학생 때 누군가 지적해줘서 고칠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틀립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 분류, 인류라고 읽는 거예요. 리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과 리을로 바꿔서 읽는 거, 이걸 유음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력은 권력, 분류는 분류라고 바꿔 읽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고 어디 학원을 간다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친구들 사이에 의상한다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는 않죠.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발음 교정돼도 창피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말 배우는 시기니까 교정되어서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 또 애들이 많이 틀리는, 사실 이거는 다 틀리는 거긴 한데, 흑이나 닭 같은 경우에는 흑을 아니면 닭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흙을 달기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무엇이 옳은 발음인지 알고 그걸 발음하는 사람은 당연히 중고등학생 때나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강세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 강세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고가도로를 고가도로, 아니면 고가의 상품을 고가의 상품 이렇게 얘기하게 해요. 그리고 뭐 값을 따지는데 학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당가, 근데 식당가, 학원가라고 읽어야 되고 고가의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자어가 다를 때는 어쩔 때는 강세를 두고 어쩔 때는 강세를 두지 않는 거. 또 다른 예로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소유세 또는 뭐 보유세, 증세 이렇게 세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시대를 뜻할 때는 중세 또는 인류세라고 약하게 세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규칙이나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이때는 그냥 이렇게 읽었어가 누적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덕분에 우리 학원에서는 낭독식으로 책을 읽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30분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낭독 수업을 30분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 풀리거나 뭐 집에서 책 읽히면 제일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책상 앞에 앉혀놓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른 아이들이 말하는 좋은 문장 듣고 내가 또 그 문장을 말하는 훈련을 일주일에 2번씩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